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 하면 보통 농업혁명을 떠올리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게 인류가 저지른 가장 거대한 실수였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농업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게 됐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마침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찬란한 문명이 탄생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교과서에 실린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요, 농업이 인류를 구원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면 어떨까요? 자, 이 도발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우선 우리가 정설처럼 묻어왔던 문명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존의 시나리오를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고 또 완벽해 보이죠? 자, 1단계, 인류가 농사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2단계, 먹을 게 남아도니까 굳이 힘들게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지죠. 3단계, 드디어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비로소 예술이나 종교 같은 고차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발견이 터키의 한 외딴 언덕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결정적인 증거, 바로 göbekli tepe입니다. 바로 이 göbekli tepe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거대한 종교 건축물은요, 농사를 짓기도 전에 여전히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떠돌이들이 지른 거였어요. 고고학계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죠. 아니, 잉여 식량도 없고 정착 생활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가능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6,000,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배우는 수메르보다 무려 6,0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göbekli tepe가 지어진 시점하고 이집트 피라미드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저 피라미드와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 사이의 간격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를 짓던 고대 이집트인들한테 göbekli tepe는 이미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정말 까마득한 고대 유적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öbekli tepe는 그냥 혼자 뚝 떨어진 유적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훨씬 더 오래되고 거대한 문명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근처에서 발견된 카라한 테페입니다. 놀랍게도 göbekli tepe보다 무려 500년이나 먼저 지어졌어요. 이 두 유적의 차이가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göbekli tepe가 외딴 산꼭대기에 지어진 거대한 대성당이라면 카라한 테페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상하수도 시설까지 갖춘 마치 잘 계획된 수도원 도시 같았다는 거죠. 카라한 테페에는요, 인류 최초의 상수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물을 모으고 저장하는 아주 체계적인 시설이었죠. 그리고 인간의 얼굴이 새겨진 기둥, 또 수십 개의 주거 공간까지 발견됐어요.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곳이 단순한 제사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던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핵심은 바로 이 거대한 역전이에요. 우리가 알던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식량이 남아 돌아서 종교가 생긴 게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필요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이라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문명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전환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착과 문명이라는 눈부신 성취를 얻는 대신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말하자면 문명과 맺은 숨겨진 계약서인데 거기엔 과연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까요? 이 비유가 모든 걸 딱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인류는 문명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직원 개개인의 워라밸과 건강을 포기하는 계약서에 서명한 삶입니다.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한 거죠.
농사가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 이건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정반대를 가리키거든요. 초기 농부들은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수렵채집인들보다 일주일에 무려 10시간을 더 일해야 했어요. 특히 여성의 삶은 더욱 고달파져서 여가 시간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그럼 건강은 어땠을까요?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단조로운 곡물 식단은 충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어요. 다양한 음식을 먹던 수렵채집인의 충치 발병률이 14%에 불과했던 반면에 초기 농부들은 무려 48%, 거의 절반이 충치로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건강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 턱은 작아졌는데 치아 크기는 그대로라 치열이 뒤틀리는 부정교합이 생겼고요. 가축과 한 공간에서 살면서 이전에 없던 끔찍한 전염병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내 땅, 내 곡식이라는 사유재산 개념이 생기면서 이걸 지키기 위한 폭력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는 없을 겁니다. 차탈휘위크라는 고대 도시에서는요, 가족이 죽으면 집 바닥을 파서 시신을 묻은 다음에 그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이어갔어요. 집이 곧 무덤이었던 거죠. 이건 죽음이 삶의 일부이자 항상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어쩌면 정착 생활의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000년 전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오래된 계약의 조건들은 여전히 유령처럼 우리 몸과 사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DNA 속에 새겨진 그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가장 직접적이고 명백한 연결고리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의 치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딱딱한 고기나 열매 대신에 부드럽게 가공된 곡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턱이 점차 작아졌거든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턱에 자리가 없는 사량니를 뽑고 치아 교정으로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12,000년 전의 식단 변화가 현대의 치과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현대 사회 문제들의 뿌리가 바로 이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좁아진 턱과 부정교합, 동물에게서 온 신종 전염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유재산을 둘러싼 끝없는 경쟁과 불안까지. 이 모든 것이 1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자유로운 숲을 떠나 좁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맺은 그 문명과의 계약이 남긴 거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웠던 문명의 시작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발전의 서사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더 큰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개인의 건강과 자유를 맞바꾼 거대한 트레이드오프, 즉 대가 교환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여전히 서명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2,000년 전 조상들은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건강과 자유를 맞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맞바꾸고 있을까요? 어쩌면 더 많은 부와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 관계,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만들었듯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 인류의 모습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